2026년 새해 초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무서운 기세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무려 75%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하더니 2026년 1월 초단 6거래일 만에 8%가 넘는 추가 상승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을 들뜨게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라는 꿈의 숫자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이 화려한 숫자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서늘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은 한마디로 상승의 양극화 상태입니다.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날아가는데 정작 내 종목은 떨어지거나 제자리 걸음인 기이한 현상이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표가 바로 ADR 지수입니다. ADR은 쉽게 말해 오늘 주식시장에서 오른 종목이 많은지 아니면 내린 종목이 많은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온도계입니다. 보통 이 지수가 80 아래로 내려가면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위축된 과매도 상태라고 보는데 현재 코스피가 5000을 돌파했음에도 ADR 지수는 오히려 70일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수 숫자는 화려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하는 종목보다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현재의 70일이라는 수치는 지난 2024년 4월 트럼프발 관세 폭탄 소식에 시장 전체가 공포에 질려 너도나도 주식을 팔아치우던 시기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지수파는 축제 분위기인데 여러분의 계좌 속 실제 민심은 하락장이나 다름없는 공포가 깔려있는 셈입니다. 이런 왜곡이 일어나는 이유는 코스피가 소수 대형주의 목줄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약 22%, SK하이닉스가 약 14%로 단 두 기업이 전체 시장의 36%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주가 상승분의 절반에 가까운 48%를 오직 이 두 종목이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K방산 업체들까지 가세하면 전체 상승의 60%가 단 두 분야에서 나온 셈입니다. 결국 이 소수의 종목을 보유하지 못한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에게 코스피 5000은 그저 남의 집 잔치일 뿐입니다. 현재의 호황은 우리 경제의 탄탄한 기초 체력이 만든 결과라기보다 사실상 대외적인 환경이 안겨준 행운에 가깝습니다. 글로벌 AI 열풍이 불며 HBM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위기 속에 우리 방산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누린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외부 요인에 의존한 성장은 언제든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순간 메모리 시장은 급격히 냉각될 수밖에 없으며 고조된 전쟁의 불길이 잦아들면 방산주의 모멘텀 역시 가장 먼저 식어버릴 위험이 큽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지분이 절반에 달하는 대형주 위주의 시장 구조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한국 시장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정거장과 같습니다. 환율이 조금만 요동쳐도 기업의 가치와 무관하게 거대한 매물 폭탄이 쏟아지며 시장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을 저평가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기형적인 지배구조에 있습니다. 대주주가 아주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며 주주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도 이를 견제할 장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순위는 늘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불법 행위의 토양이 됩니다. 오너 일가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주가를 조작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음에도 처벌은 여전히 약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절반 가까이가 집행유예로 끝납니다. 반면 미국은 수십 년 이상의 징역과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단합니다. 한국은 범죄의 기대 수익이 처벌의 고통보다 큰 역설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체력이 약한 소형주 시장은 이른바 작전 세력들의 놀이터가 된 지 오래입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불공정 거래 적발 사례의 80% 이상이 코스닥과 소형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 같은 돈이 증발하고 있지만 시장의 자정작용은 멈춰 있습니다. 한국 상장사의 평균 배당 성향이 글로벌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 수준인 이유도 주주를 존중하지 않는 이러한 문화에서 기인합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단순히 수익률 때문만은 아닙니다. 주주를 대하는 태도, 즉 게임의 규칙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핵심 사업부만 쏙 빼내서 따로 상장하는 물적 분할이 가능하지만
미국은 이런 일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약 구글이 유튜브를 따로 상장한다면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하나의 시장의 운명이 걸려 있지만 미국은 AI, 소프트웨어, 유통, 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군이 촘촘하게 시장을 받쳐주는 포트폴리오의 체력 차이도 존재합니다. 다행히 최근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시장의 환부를 직시하고 강력한 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 강화와 주가 조작 가담 시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진전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최근 증시 상승의 주된 이유로 꼽히며 시장의 신뢰를 조금씩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코스피 5000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투자 방식부터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제 시장 전체의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 어떤 산업이 미래를 주도할 것인가를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한국 시장이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유망한 산업의 핵심 기업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개혁 의지가 시장에 완전히 뿌리내릴 때까지는 경쟁력 있는 종목을 골라 투자하는 선별적 전략과 함께 미국의 글로벌 지수 투자를 반드시 병행하여 위험을 분산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금융시장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정확한 분석과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필수입니다. 저희 미래연구소는 여러분이 이 거친 파도 속에서도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고 증식할 수 있도록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와 날카로운 전략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미래연구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분석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코스피 5000이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을 꿰뚫는 눈, 미래연구소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